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강사가 클래스 동물이라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동물은 숨을 쉴 수가 있죠. 그죠?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동물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new 동물 해가지고 a 동물 숨쉬다라는 기능을 뭐 한다? 사용할 수 있대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동물 중에는 여러 가지의 동물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냐면 숨을 쉴 수 있대요. 그죠? 모든 강아지는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고양이도 숨 쉴 수 있고요. 사자도 숨을 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말고, 강아지랑 고양이랑 얘도 마찬가지로 뭘 할 수 있냐면, 먹이를 먹다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모든 동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래요. 숨을 쉬고, 먹이를 먹고, 숨을 쉬고, 먹이를 먹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먹이를 먹다라는 기능을 뭐 한다?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땐 이제 강아지는 강아지만의 기능이 있대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얘는 여기다가 강아지만의 기능. 뭐 예를 들어서 땅을 판다. 땅을 뭐 깊숙이 판다. 이거는 이제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래요. 자, 근데 이제 고양이는 고양이만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얘는 캣타워를 오른다. 저 강아지가 캣타워를 오르지는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자가 있대요. 사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 사자만의 특징이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발톱으로 핥힌다. 발톱을 핥힌다. 얘는 날카로운 이빨일까요? 날카로운 이빨? 아니다. 그냥 사냥을 한다랄까? 사냥을 한다. 물론 이제 고양이도 사냥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사자가 뭐 사슴을 사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강아지도 숨쉬다 먹이를 먹다, 고양이도 숨쉬다 먹이를 먹다, 사자도 숨쉬다 먹이를 먹다라는 기능이 있대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또 뭐가 추가되고 있냐면 다른 동물이 추가가 된대요. 뭐 예를 들어 기린이 추가가 돼요. 기린. 자, 기린이 추가돼서 기린도 마찬가지로 숨쉬다 먹이를 먹다라는 기능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 기린만의 또 특징이 얘는 뭐냐면 목을 휘두른다라는 기린만의 특징이 있대. 이거는 기린만의 특징. 기린이 긴 목을 휘두릅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뭐가 발생했죠, 여러분들? 뭐가 발생해요? 숨쉬다 먹이를 먹다, 숨쉬다 먹이를 먹다, 숨쉬다 먹이를 먹다, 다 뭐죠? 중복이 발생한다는 거죠, 중복. 그죠? 자, 그러니까 매번 동물을 추가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동물을 키우는 타이쿤이라는 게임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게임 할 때마다 모든 동물은 숨을 쉬고 먹이를 먹을 수 있대요. 각각 이제 동물만의 각각 이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특성들이 있긴 하지만 모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숨을 쉬고 먹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캐릭터를 추가할 때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숨쉬다 먹이를 먹다, 숨쉬다 먹이를 먹다를 계속 추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러면 숨쉬다 먹이를 먹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능이 똑같아서 얘가 만약에 뭐 숨쉬다라는 거예요. 숨쉬다. 숨을 쉽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매 동물마다 다 써놨어요. 근데 이제 개발자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느낌표를 붙였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동물을 100마리 썼어요. 그러면 숨을 쉽니다를 이걸 느낌표 붙인 걸 몇 번 고쳐야 돼요? 그죠? 100번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 사자, 기린, 얘네들이 다 뭐죠? 동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동물이잖아요. 그렇지? 동물이라는 큰 범주 안에 이 각각의 동물들이 속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강아지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하고 사자하고 기린이 뭐 하고 싶다? 가져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아지는 동물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죠? 강아지 동물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고양이도 동물이다. 사자는 동물이다. 기린은 동물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동물한테 숨쉬다 먹이를 먹다라는 기능이 여기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사자하고 기린이 동물이다라고 자바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바는 강아지, 고양이, 기린, 사자가 동물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거를 알려주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상속입니다. 자, 익스텐즈라고 하는데 이 익스텐즈는 뭐냐면 상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상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강아지 is a 동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익스텐즈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석해라? is a 관계로 해석하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속이랍니다. 상속. 그러니까 즉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누구한테 상속하겠다? 강아지한테 상속하겠다. 그러면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어떻게 된다? 강아지한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 이죠 동물. 강아지는 동물이다 라고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아지는 동물이 맞나요? 맞잖아요. 그렇죠? 강아지 동물이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동물 클래스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상위 타입 클래스라고 합니다. 상위 타입 클래스. 또는 얘를 부모 클래스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부모를 상속받는 하위 타입 클래스를 뭐라고 하냐면 자식 클래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자식 클래스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강아지한테 숨쉬다랑 먹이를 먹다라는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기다가 강아지 써볼게요. 강아지 A 강아지 그 다음에 new 강아지라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강아지한테 뭐 안 했어요? 숨쉬다랑 뭐 먹이를 먹다 기능 추가 안 했잖아요. 근데 자, 보이시나요? 숨쉬다 먹이를 먹다 있는 거. 그죠? 먹이를 먹다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능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강아지한테 이렇게 스며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각의 강아지, 고양이, 자, 사자, 뭐 얘네들한테 지금 상속을 안 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고양이는 동물이다. 그죠?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자는 동물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개인도 동물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자, 만약에 이거는 성립될까요, 여러분? 자, 동물은 기린이다. 말 돼야 안 돼요? 자, 동물은 기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지워볼게요. 자, 지금 이거 에러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이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상식에 비춰봤을 때 동물은 기린이다. 동물이 기린인지 사자인지 강아지인지 기타 다른 건지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에 비춰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건 상속하면 안 됩니다. 즉 개발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AI가 뭐 나오고 뭘 하고 뭐 해도 이 자바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AI 뭐 코드 뭐 이렇게 설계해줘 뭐 해도 결국에는 개발자가 그걸 잘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이게 자바는 동물은 기린이야라고 하면 그냥 자바는 우리가 알려준 대로만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바는 그만큼 멍충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멍충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우리가
코드를 잘 작성해줘야 된다. 즉 말이 안 되는 것들은 뭐 해야 된다? 상속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동물 클래스를 상속하면,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int 나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트링 이름도 썼어요. 그러면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상속이라는 거 말 그대로 다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다 물려받는 거. 그러면 지금 이 강아지한테는 강아지 클래스는 나이하고 이름이라는 변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어요.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요 자체를 지금 통째로 누가 이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려받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아지 클래스한테도 뭐가 있다? 나이하고 이름이 있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A 강아지 한 다음에 이름 쓰니까 자 써진다 안 쓴다? 써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네? 그래서 상속이라는 거는 일부만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를 다 물려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속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상속은 부모 클래스가 가진 변수 메서드를 모든 속성과 기능을 자식한테 물려준다. 그게 바로 뭐다? 상속이다. 상속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숨쉬다 먹이를 먹다를 매번 여기다 추가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다? 자식선에서 부모가 준 게 있기 때문에 자식은 또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중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코드를 간편하게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뭐다? 장점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상속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